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부해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23페이지 녹지시설 관리에서요. 공공운영비 중에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쿨링포그가 당왕동에 있는 그게 맞는 건가요? 혹시 관련 팀장님 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그 당왕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설치한 지 이제 몇 년이 되긴 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이제 다시 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연을 해보니까 그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량이 좀 많은 지역으로다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전은 어느 쪽으로 지금 하려고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마트 앞에 교량 난간하고요. 교량, 예, 교량 난간이요. 교량 난간 쪽으로요? 네네, 네네. 난간하고 그다음에 그 비룡 초등학교랑 비룡 중학교 그 통학로가 있는 그 꿈의 다리하고 그 금석 1교 쪽으로 교량 쪽으로 다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제가 그 쿨링 포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 쿨링 포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더위에 관련돼 있는 폭염을 조금 더운 공기를 조금 낮추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있는 데다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온도를 내려주려고 거기다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걸어 다니기가 참 되게 애매한 곳이라 저걸 보면서 저게 왜 있을까? 되게 저도 되게 의문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아까 이제 다리 교량 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교량 밑으로 해서 당왕동은 그 금석천을 중심으로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리 밑으로는 좀 찌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했는데 뭐 문제점을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네. 적절한 자리를 잘 찾으셔서 재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7페이지에 산림재해 대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불법 산지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한 1,200 정도를 했는데요. 불법 산지 측량을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산림보호팀장 송상현입니다. 그 산림 불법 측량 수수료는 그 민원 그 불법 관련돼서 요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할 때 그 측량 정확하게 이제 얼마만큼 그 면적을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서 측량을 해서 송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럼 작년에도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없었던 거는 이제 이게 그 예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하면서 이게 누락이 돼서 도시정책과에도 같이 이제 병행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정책과 그 측량비를 좀 의뢰해서 같이 고발 자료할 때 같이 해서 좀 네. 활용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혹시 몇 명 정도 한 해에 한 몇 번 정도가 발행하고 한 얼마만큼 규모로 이게 불법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민원 접수되는 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송치한 건수는 보통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지금 많네요. 송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 산림법하고 농지법이든 국토법이 또 병합이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고발을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의뢰를 고발 처리할 때도 측량 자료가 이제 첨부돼서 가는데 그게 보통 그 고발 건수도 한 해 10건 이상 됩니다. 그 경찰서에 의뢰하는 건도. 그러면 이게 불법 산지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예,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이게 그 불법 관련돼서 매년 그 조사된 신고되는 건수를 저희 지자체로 이관시켜서 그 처리하라고 내려오고 있어서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신고를 해서 불법 민원 때문에 이게 되기도 하는데 혹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위성으로 또 확인을 해서 적발하는 것도 있나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지자체로 그 자체적으로 위성사진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지자체로 지금 확인된 것들을 확인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 사방산업에 대해서 사방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의 사방댐, 계류 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관리, 뭐 땅 밀림 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성시는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은 올해가 이 사방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0% 이상, 땅 밀림 같은 경우는 한 900% 정도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발견을 무슨 계획에 의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니면 전수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그 사방 사업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산사태로 인해서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산사태 재해복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방 사업은 이제 그 산사태가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저희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사방 사업이 필요한 곳에 이제 저희 그 도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대상지로 잡는 거고요. 땅 밀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인데요. 산림청에서 땅 밀림 현지가 좀 발견되는 곳이 있어서 올해 그 기초조사 했고요. 내년도에 실시 설계하고 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밀림은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실시 설계 들어가서 하는 비용이 2억 5,981만 1천 원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전체 금액이고요. 네. 예, 땅 밀림만 2억 네. 5,900 맞습니다. 네. 그럼 사방댐 관리가 준설이 지금 1,400인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안성시의 사방댐이 한 68개소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여름철에 이제 토석이나 나무 같은 게 계속 그 계곡에 쌓이면 댐에 쌓이는 거를 이제 퍼주는 겁니다.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방 사업을 할 때 뭐 계류 보전이나 사방댐이나 뭐 산지 사방 할 때 저희는 혹시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하나요? 뭐 자연분을 이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뭐 특수 재료를 사용을 하는가요?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계류 보전 사업이라고 이제 산에 이제 계곡부에 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자연서 네. 돌을 이제 양안에 이제 쌓는 공법을 가장 많이 하고요. 네. 예, 그 뭐 인공 구조물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하고 이제 친환경적인 자재를 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기존 이제 자연석을 이용해서 이제 전석 사방댐을 할 경우 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붕괴 사고가 나서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중복 낭비가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에코 매직 블럭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수해난 현장 한번 방문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이제 현지 여건하고 이제 설계 부분하고 해서 그런 공법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86페이지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임산물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돼서 한 2천만 원 정도 썼고 올해는 1억 6,656만 원 그래서 한 740%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이거는 그 매년 전년도에 그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농림사업에 신청할 때 신청자 수가 많아갖고 그거를 다 될 수 있으면 그걸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임산물 생산 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대추랑 표구인데요. 그 살포기, 약재 살포기랑 동료구만차, 그 선별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추하고 표고인데, 예, 네, 그 약재 살포기, 약재 살포기, 예, 예. 네, 그리고 어. 동료군반차, 운반차요, 예, 예. 네. 그리고 선별기, 선별기.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필요하시다는 그러니까 각 사업체별로 다 이게 농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신청하시면 농가에 각각 다 예, 맞습니다. 각각 다 들어가게 되는 예, 예, 건가요? 예. 그럼 이거는 사업자 뭐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거의 다 지원 사항인 건가요? 예, 그렇죠. 그 국토비 보조 사업입니다. 아,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자부담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긴 하겠네요.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친환경 목재 생산인데요.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한 1,200이 잡혔는데 투자 성과에 보면 벌채시 남겨야 되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 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보상을 산주에게 하여 친환경 벌채 증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 내년도 신규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뭐 별도로 다 지침 내는 건 없는데요. 지금 친환경 별채라 해서 지금 최근에는 산 능선부라든가 계곡부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존치해야 만한 임목이 있으면 그걸 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남겨져 베지 못하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친환경 목재를 생산하시는 산주분에게 예, 일정 부분 이제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때 나는 보상금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올해는 보상금을 받으면 내년 또 한 10년이고 15년 지나서 또 100에 되면 그거는 뭐 그거는 괜찮은 그거는 건가요? 별 수가 없는 거로. 아, 아예 뵐 수가 없는 예, 예. 걸로 그렇기 되나요?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배는 대신 돈을 지불하고 배는 금액을 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그래서 5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전체에 대한 둘레길에 대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또 만드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 그 둘레길은 그 호수 주변 그리고 하천변, 그 시내 도로변 등의 그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레길 기본계획을 그 수립하면은 그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키고 안내판, 쉼터 그리고 안전시설 등 그 시설물을 일관성 있고 그 통일된 그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그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거를 좀 더 보완하고 지금 보면은 그 안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내판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각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일괄적으로다가 통일성 있게 뭐 하나로다가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안내판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역비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건데요.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이거 기본계획 수립 안 하고 둘레길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거는 그 각 부서별로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림파트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파트 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다가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좀 통일성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될 안전시설물이 안 된 데도 있고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으면서 그를 기본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은 들어가고 또 쉼터도 되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이게 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면,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여러 번 다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쪽 과일 것 같은데 저쪽 과에서도 하고 사실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행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성시가 이제 앞으로 지금 20만 인구지만 앞으로 40만, 50만이 될 수도 있는 도시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등산로 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화장실 임차료가 같은 페이지거든요. 지금 3천만 원이 잡혀 있고 차량 임차료가 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저기 금강호수 주변에 저희가 그 보행약자를 위한 그 화장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학부에서 지금 보행약자를 위한 그 화장실을 2개소 설치했거든요. 임차해서. 거기를 연구시설물로다가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내년 한 해 동안 임차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 그럼 그 화장실 임차료는 그 땅 주인에게 주는 그럼 임차료가 3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 화장실을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아, 화장실 자체를 빌리는 임차료가 3천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차량 임차료는요? 차량 임차비는 그 등산로, 네. 등산로를 저희 그 직원들이 저기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거기 이동하는데 필요한 그 차량 임차료입니다. 아, 기존에는 차량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분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연 의원님. 그 설명서 3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 그다음에 7페이지에 공원시설 관리,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13페이지에 녹지시설 조성에도 뭐 쌈지 공원 조성, 이건 뭐 어쨌든 공원 조성비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 제목도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어쨌든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이 이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생성되는 이유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누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3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그 공원 시설 관리 뭐 이런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로 글자 그대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 재정비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녹지 시설 조성에서 쌈지 공원은 요거는 우리 그 녹지 관리팀에서 그 공원이 아닌 그러니까 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쉼터나 이런 거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네,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이 있고 네네.
공원 아닌 녹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이제 거죠? 도로 부지나 자투리 땅에 네. 이제 그 조성한 그런 그 녹지 공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77페이지예요. 공원 시설 관리에서 관내 공원 74개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낙원 역사공원이나 솔밭공원은 그 3페이지 리모델링 뒤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그런 공원입니다. 그러면 낙원공원이나 솔밭공원은 공원시설 관리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될 수는 있는데 분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요거는 또 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네.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업들이 분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게 좀 일단은 도비 사업이고 또 시비 사업이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4페이지에 보면요. 설명서 24페이지에 201-1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8페이지에 보면 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이 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다 어떤 조례 그 근거가 있어서 세워진 위원회들인가요? 네네, 그 조례에서 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두 위원회에 어떤 변별력이 있는 걸까요? 이름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요. 요거는 좀 그 팀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지관리팀장 이용굴입니다. 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그 가로수라든가 또는 이제 뭐 쌈지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이라든가 조성을 할 때 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공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 운영되는 위원회고요. 요거는 그 외에 도시 그 녹지 시설에 대해서 운영되는 그 위원회입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26페이지 원곡 물류단지 녹지 유지 관리도요. 제가 보기에는 녹지 시설 관리 22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 녹지 시설 관리가 또 있는데 이렇게 떼서 이건 둘 다 12사업인데 이렇게 떼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녹지관리팀장 이용굴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곡 물류단지라든가 사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조성될 때 녹지 그 시설 도시계획 시설상 그 녹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위 사업 내에 그 다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구분하게 됐습니다. 아, 일반적인 녹지보다 굉장히 면적이 넓은 그 면적이 그 원곡 물류단지라든가 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계획상 지정된 그 녹지 면적이 한 3만 평씩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대단히고 그래서 구분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업무상 그렇게 구분을 아니면 설명이라도 이제 어쨌든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구분은 되는데요. 이 설명서 상에도 약간 그런 걸 도시계획시설상 이것의 대상은 녹지인지 공원인지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요. 가로수길 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시도 8호 중리동 398-1번지를 쳐서 잘 모르겠어서 정확한 위치가 사업 구간이 2km인데요. 정확한 위치가 그 안성 축협 맞은편 도로로 쭉 나가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개통이 새로 됐는데요. 네네. 그 노견이 그 기존 도로에 노견이 좀 넓습니다. 이 마을 있는 데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로수를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 이 가로수 250주 싣는데 2억 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근데 교통량이나 뭐 이제 통행량이 좀 되는 건가요? 교통량이나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 배경이 있으실까요? 그 다른 지역보다 그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노견폭이 다른 데보다 좀 넓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가로수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가로수 심고 싶다고 다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심을 수 있다, 심어달라고 해서 다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도로 노견폭이라든가 이런 그 기록계가 조금 나와야 심을 수가 있는데, 심을 수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78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 용역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78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네, 산림재생팀장 조성윤입니다. 예, 용역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용역 원래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던 거죠. 예, 했습니다. 이제 74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가 또 있어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매년 용역조사,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지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먼저 그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는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기초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기초조사한 지역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 해당 용역사를 통해서 그 기초조사 바탕으로 해서 우려 지역 실태 조사해서 거기서 이제 A 등급이나 B 등급이 나오면 그거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위원회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위원회입니다. 아, 우려 지역으로 A 등급, B 등급의 결과가 나오면 이걸 또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인가요? 네. 지역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원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34조 아름다운 꽃길 조성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800인데 이제 비료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2022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6,800만 원인데 지금 23년도 예산이 4억 9,800만 원으로 3억 3,300만 원이 좀 대폭 증감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초하류 식재 및 관리가 2억 4천이고요.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이 2억이고요. 구근류 식재 및 관리에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혹시 이 금액 중에서 그 해석정에 있는 금강호수 그 안쪽에 있는 해석정에 그 지금 꽃들이 그 야생화를 심는다고 심기는 했는데 그 박두진 둘레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아래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꽃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한 2,4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꽃 이제
조경을 화단 이렇게 조성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난다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셨다고, 그런데 악취가 안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날씨가 뜨거우면 악취가 나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악취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사무실에 갔다가 창가 쪽에 거기 햇빛이 잘 드는 데 놔두시면요, 이게 노글노글 녹으면서 악취가 그 고무 냄새가 아마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일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재질로 또 될까봐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게 경관상으로도 좀 더 이쁘고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심겨져야 우리가 이제 가꾸고 유지 관리가 좀 되는데, 거기 이제 완전히 바닥에다 심지 않았으니까 거기 완전 이렇게 보통 보면 화단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물 빠짐이 되게끔 해서 심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 심어 놓을 때는 참 이쁘게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다음에 또 다른 곳도 계속 이렇게 확산해 가면서 이렇게 자꾸 갖고 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심어 놓고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매번 그것만 관리하는데 같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일단 보완이 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거는 이제 요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금북정매에 네, 하면서 그쪽에서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는 그 이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좀 일환으로다가 이제 그 비용으로다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다시 한번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확인해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꽃길 조성 이런 문제는 예, 그 이제 시대 그 트렌드가 그래요. 저기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를 가봐 인근 평택이나 천안에 가봐도 옛날에 이제 가로수가 이제 다 했었습니다. 그 시내에 이렇게 잡는 저기가 이렇게 심는 저기가, 그리고 아니면 띠눅질 이렇게 조성해낸 게 옛날에는 과거 트렌드였다면 요새는 그 여름 봄부터 가을철까지 화사한 꽃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지를 좀 화사하게 만드는 트렌드로 해서 변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거에 같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 예산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분명히 이제 문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유지 관리 부분이 항상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제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손이 못 가는 부분이 미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게 안 나와야 되지만은 또 불특이하게 좀 나올 수 있으면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감사한데요. 네. 보면은 지적을 하면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어느 조경업체가 이제 뭐 입찰을 받았던 수의계약을 받았던 그 한 곳을 조경업체가 꾸며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조경업체가 됐든. 그러면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이게 언제까지 이제 그 초하류 종류는 이제 단연생일 수도 있고 죽었다가 그렇죠. 또 나올 네. 수도 있고, 초하류 종류는 그런데요. 구근류라든지 그 뭐죠? 이제 나무 이제 구근류는 이제 그 안에 알이 박혔다가 또 나오고 박혔다 또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튤립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튤립이 나올 텐데 그 튤립은 싹 없어지고 다른 게 심어집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야생화를 심어 놓은 곳에 야생화가 다 녹아버리고 그게 이제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책임을 그 조경업체가 집니까? 아니면 우리 안성시에서 다시 그 11월 투자해서 거기를 다시 조성을 합니까? 제가 이제 아는 바로다가는 그 야생화 단지도요. 이제 단연생이 지금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 단연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심었다고 그냥 넣을 게 아니라 그 단연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를 하면서 그 단연생 있는 것도 같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어차피 봄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한 계절을 가면서 계절별로 다 꽃이 피는 게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다르면서 예. 또 이제 가을철에는 또 다 이렇게 또 동면기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번 그 하단 같은 저기는 지속적인 관리하고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네네. 묘목은 왜 작은 묘목이 있고 약간 큰 중간 묘목이 있고 큰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치에 따라서 묘목을 다른 걸로 선정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심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보통 보존 이게 그 묘목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 계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하자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잡는 걸로 그러면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네. 그곳이 관리가 되고 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비두면 1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나버리면은 아무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게 이제 하자 다시 심어야 되지 기간에는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공업체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는 관리 저기를 검사를 하면서 지시가 나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단연보는 계속 추가로다가 식재를 해주고 단연상은 잘 자랄 수 있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네네. 철저히 하셔가지고 네네. 그 1년 동안 보통 그 기간을 가졌으면 네. 이렇게 지켜보시고 네네. 거기서 이제 나무가 이제 비실비실 말라가기 비들비들 말라가면 이거를 이제 다시 심으셔야 되는데 다시 네. 교체하라고 하셔야 네, 되는데 지금 동광아파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아까 보니까 동광아파트 축기업 있는 쪽 그 구간을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묘목을 식재할 때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거기가 도로공사할 때 밑에가 콘크리트가 좀 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때려서 하다못해 이제 그 쇠면이라든지 그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지는 못할지라도 때려서 한마디로 수분이 올라오든가 이 묘목들이 뿌리를 내리게끔 했으면 이게 비실비실 말라가면서 죽지 않을 텐데 이게 뿌리를 활착을 못하니까 나무는 커가죠. 근데 수분은 빨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점점 비들비들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교체해갖고 또 심어도 똑같이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활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또 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산림녹지가에 보면은 요번에 보니까 그 금강면 앞에 도로 전정을 이렇게 예쁘게 좀 잘 이렇게 신경 써갖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여기 시내에서 그 금강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죽어있는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보계면도 그렇고 이제 이 나무들이 죽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경찰서 쪽도 그렇고 근데 이 죽어있는 나무들이 봄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조금 많이 온다든지 하면은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 유리창을 때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리창 앞에 나뭇가지가 맞아갖고 이렇게 좀 깨져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뭐 발라놨거든요. 그 더 이상 터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나무들 전정하실 때 그 죽은 나무 이렇게 전정을 이렇게 그 신경을 쓰셔갖고 미리 죽은 나무들을 다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바람 불면 힘없이 뚝뚝 부러져가지고 약간 굵은 게 뚝 떨어지면 이거 저기 아주 혹시라도 차에 맞았으니까 유리가 깨졌지 그게 만약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그 사람한테 떨어지면 이게 지금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나무를 다시 심고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 죽은 나무들 죽어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패내시고 또 이제 아주 오래된 고목들 죽은 거 있습니다. 그건 좀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그 둥치 자체로. 그러면 뭐 거기 뭐 아무튼 거기에 덩굴로 올라가는 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해보신다든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죽은 나무 관리를 좀 해셔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죽은 나무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사목 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산림 녹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보호수가 3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도보호수가 6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호수 보존 사업이라고 해서 그 30주를 보존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이거 혹시 우리 이렇게 사업할 때 그 입찰을 이렇게 이것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입찰 띄우지 않으십니까 혹시? 입찰 안 띄우세요?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아 입찰하시면 지금 여기에는
시보호수 보존 사업이라 해서 시보호수는 30주가 있습니다. 30주. 예, 예. 그러면 지금 1억 5천이면 나무 한 주 관리하는데 500만 원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5, 3, 15, 예, 예, 1억 5천이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게 만약에 한 주 관리하는데 보통 보면 전지하고 이제 주사도 놓고 이렇게 주변 그 관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보면은 좀 방제도 하실 테고요. 그 보호수도 그러니까 시보호수, 도보호수. 도보호수는 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6주. 그래서 혹시 이거 저기 뭐야 전지하고 이렇게 방제도 하고 영양제도 꼽아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예찰 방계단 저기 보면은 139조 예찰 방계단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2억 지금 이제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찰 방제단에 4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방제하시면서 보호수 이렇게 다 똑같이 일괄 방제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예, 보호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시보호수랑 도보호수는 그거는 그 예찰방제단이 할 수 있는 그 방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나무병원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틀리고요. 그 방제 예찰단에서 하는 거는 뭐 그네들 예찰을 위주로 하거든요. 어떤 병이 발생했는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네들도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호수에 뭐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다 각종 그 병해충이 오면은 그네들이 이렇게 방제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외과 수술이라든가 내지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은 좀 성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1억 5천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제 지금 아까 입찰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1억 5천 아니고 우리는 1억 2천에 할 수 있다. 우리는 1억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저가 들어오는 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게 이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낮은 데를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1억 5천 세우시면 1억 5천을 주고 누가 할래 이렇게 하고 찾으십니까? 저희가 그 외과 수술이라든가 그 보호수 네. 그 용역 입찰 전에는요. 실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나무를 어떤 식으로다가 가지를 예. 치고 예, 만약에 예, 예. 거기가 뭐 동공이 생기고 예, 부패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약품 처리라고 그런 설계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입찰을 하는 거고요. 금액이 서로 틀리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오면. 저희 그 입찰 관계는 저희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회계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서 하는 사항이고요. 네. 저희가 아까 500만 원 그렇게 한 거는 그 전체적으로다가 그 나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다가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건 3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부패가 심한 거나 7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으로 한 500 정도 이렇게 잡은 거고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또 집행재량이 남다르면 또 다른 부분을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그 설계된 대로다가 회계부서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좀 보충 예.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네, 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계획서상에 이제 30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안성시 보호수와 전체 주수가요. 저기 127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그 127주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좀 저기 그렇지만 네. 그러면 여기에 사업 규모에 시 보수 정비 30주 이렇게 쓰시고 예. 그 외에 몇 주 이렇게 쓰셨으면 이게 되는데 30주 하는데 1억 5천 저희도 이제 이게 아주 소나무가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장비 불러서 전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몇 주가 더 있다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시보호수 30주 그다음에 도보호수 6주에 대해서 위치 및 정비계에
혹시 세워놓으셨죠? 아까 계획서 써놓으신다고 하잖아요. 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저희는 너무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 있는 나무다. 예, 그거는 현황은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추 재배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대추 농가 재배에 그 홍보 판촉 지원에 300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천은 아니 1억 5천은 저기 그 비가림 지원을 5농가 하실 계획이시고 활성화 교육에 1,200만 원 쓰시는데 대추농 재배농가 홍보 판촉 지원이 300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CGV의 그 옆에서 대추 축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안성에서 이제 대추 축제를 했는데 가서 보고서 너무 좀 미안했습니다. 죄송하더라고요, 농가한테. 거기 보면은 대추 축제라고 대추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과 대추니 많이 이렇게 좋은 대추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좀 땡겨줘야 그분들도 갖고 나오면 잘 팔고 할 텐데 이게 좀 너무 사람을 땡길 수 있는 한마디로 대추는 사갈 수 있는데 볼거리는 없고 그래서 그 대추 우리 대추 축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있으시죠? 타 지역에서 대추 축제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대추 농가가 그냥 쫙 있어갖고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없었다가 지금 이제 이만큼이라도 해주니까 농가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많이들 고마워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서 보니까 다른 타시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좀 죄송했고 이게 대추 품목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만 있다 보니까 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대추하고 뭐 빵 정도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마 3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좀 나왔는데 이게 좀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대추 축제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셔가지고 그 말 그대로 그냥 대추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축제답게 대추 축제라는 그 단어에 어울리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등산로 관련에 대한 근무 일지 평가표, 수행 실적 배점표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계속 고용할 건지 어쩔 건지 판단하시려면 그 관리가 되고 있으셔야 일 근태가 좋은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근무일지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산에 사는 업무라 많이 참여를 안 하시려 합니다. 그 네. 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고령화도 돼 있고 그런데요. 그 단연간 하시다 보니까는 일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운산 둘레길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1쪽에 보면 131쪽을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비 거기에 7억 8천 2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이제 여기 얼마가 잡혀 있냐면 등산로 관리 정비 사업에 6억. 그다음에 서운산 둘레길 유지 관리에 3천. 둘레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5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서운산 둘레길이 물론 제가 본 쪽에서는 관리가 안 됐지만 거기가 제 1길, 2길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못 본 코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 어떤 쪽이냐면은 그 오화농장 있는 서면 오화농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코스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청룡 뭐죠, 호수 아래 거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둘레길 코스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깎여서 사람이 등산 코스로 둘레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정비가 되고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이 부분이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이게 기본적으로 뭐 언제 할 거다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몇 월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좀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민원을 좀 넣었습니다. 금강호수 데크 발이 빠져서, 처음에는 발이 안 빠졌습니다. 손 조금 빠져서 데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좀 위험한 정도였고, 피스못이 덜렁덜렁거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 하나가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다칠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그건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금강호수 그 둘레길, 데크 둘레길,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니까는 뭐 문화예술 사업소 거다, 아니면 문화체육 관광과 거다, 어디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둘레길 데크는 산림녹지과 거라고 하시는데, 거기 안전을 위해서 데크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 급합니다. 막 다리 빠지고 이게 덜렁거려서 안전사고 있으니까 좀 거기 바로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네. 주상희 대사님. 예. 최우석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6시가 거의 다 오네요. 일단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도의 수변공원이 지금 이제 공사를 아직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30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다 사용된 건가요? 아직 사용 다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예. 지금 저 설계 중에 있고, 예. 또 설계도 이제는 기본 계획에 지금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 검토도 좀 받아야 되고, 예. 행정 절차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공무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봐서 환경부도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기본적으로 되고, 다만 국도비는 정상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담아가지고 또 설계도 하고 아까 승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예, 이해해 그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내년 한 3월 정도 하고 있으시면 내년도 사업 예산이 10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년 남은 거잖아요. 거의 이제 해서 준공을 하려면 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진척률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행정 절차라는 게 네. 좀 의외로 다 전문가 부분들한테 심의를 받고 통과되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아요. 예. 또 생태적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다가 또 그거를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저희 뜻대로만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좀 주시고, 또 저희도 욕심껏 또 저희가 그 공모를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 기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좀 행정 절차가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좀 계획 안에 우리 저 수변공원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요건 좀 물어볼게요. 이제 도시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데가 이건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요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원이면은 이게 아직 이게 저기가 잡혀 있는 건 아니죠? 도시정원 조성. 네.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네네네. 13페이지 도시정원 조성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13페이지 도시정원은 그 5개 우체국을 앞에
기존에 그 꽃잔디로 심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꽃잔디가 다 그 이제 말라가서 지금 죽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그 풀만 나 있고 지금 이제 그 보기가 좀 안, 풀은 저희가 깎고 있긴 하지만 보기가 안 좋아서 그 지역을 도시정원으로 해서 길게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체국이면 어디 거기에 말씀이세요? 그 가사 삼거리에서 저쪽 그 한마음 매직스 가기 옛날 9389도 자리에 네. 하천하고 그 보계 우체국 사이에 네. 그 저희 사면이 있습니다. 네. 이 사면을 말씀드립니다. 아, 거기가 도시정원으로 개발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네.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주세요. 아직 예.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한 거 나온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야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이제 이건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란 얘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7페이지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위원회 관련된 거는 결과 보고는 좀 해주세요. 한번 뭐 쭉 다 해서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도 좀 해봐야 되니까 결과 보고서를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회 별로 해서. 5년 되고요. 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신규로 잡혀 있는 게 지금 재해 예방 기술 지도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다 신규로 잡혀 있더라고. 몇 페이지? 아니 전체적으로 뭐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든지. 예.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네네네. 예, 그 재해방 기술 지도라고요. 그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그 사업비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15일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비를 요번에 여기에 담게 됐습니다. 예산에. 그러면은 이게 뭐 보니까 뭐 1,500도 잡혀 있고 100만 원도 잡혀 있고 막 이래요. 예. 전체 예산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거는 뭐 그럼 인원수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네. 막 인원수는 안 잡혀 있고 지금 회차만 지금 거의 나와 있어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에 재해 예방 기술 지도하고 그 밑에 또 보면 또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있어요. 여기는 20만 원씩 해갖고 75회, 여기는 5회. 그러니까 다 20만 원씩 잡아놨는데 20만 원은 그 20만 원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그러면 나머지 다 20만 원이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하면 20만 원 곱하기 5회 뭐 다 10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 강사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강사료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별도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신규로 다 작년 8월 16일인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걸 해결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용역 업체에다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일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2배가 될 거고요. 뭐 한 달 이상이 돼서 2달이라고 그러면 4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적으로 요거는 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끝날 사업이다 그러면 2회가 될 거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는 그러면 여기 것들은 75회 잡아놓으신 건 이게 몇 년인가요? 그러면 1년인가? 1년에 15일이면은 24회인데 75회는 뭐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져 있는 사업 이게? 같은 경우는 네. 그거마다 각각 한 달에 어떤 사업장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경우는 한 달에 4번이 들어갈 수 있고 다 6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지 몰라서 이 신규 사업인데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그리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저 1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이 산림 재해 대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산림보호감시원이 5명이 증가됐어요. 올해는 15명이고 내년에는 20명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산림재해대책에 그 산림보호감시원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선지정화. 예, 산불. 예. 이게 5명이 늘은 거는 뭐 지역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뭐, 예. 예, 산림보호팀장 송상현입니다. 지금 산림보호감시원은 그 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에 한 명씩 배정하다 보니까 이제 산이 많은 데는 혼자서 돌기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 인원 좀 충원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산이 많은 죽산, 일죽, 서운 이쪽은 한 명씩 더 추가하려고 5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5명이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그 산 많은 데는 5명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늘어나서 그리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요것 좀 한번 봐주세요. 34페이지에 우리 임도 구조 개량하고 임도 보수 이거 국도비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 임도 어디 얘기하는 거죠? 34페이지. 설명서 102쪽입니다. 네, 102쪽. 산림재해 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임도 구조 개량은 지금 그 서운산 그 성남사에서 그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임도입니다. 예. 이번 그 집중호우 때 좀 일부 좀 유실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노면 정리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해서 그쪽을 이제 구조 개량을 놓고요. 그리고 임도 보수는 그 자성사래. 그 청룡사 서운산인데 이제 청룡사에서 자성사 가는 길도 또 임도입니다. 거기도 이제 또 이번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축구하고 노면이 좀 많이 파인 데가 있어서 거기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는 좀 지역을 좀 써주세요. 설명서에도 저기가 안 나와서 다음번에는 하실 때 이거는 지역을 좀 표시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및 유통 장비 지원을 이걸 민간한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게 임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추하고 버섯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산물이? 예, 임산물이 아니, 포함돼요.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대추, 버섯. 버섯. 표고버섯. 그러면 여기는 이게 우리 민간이잖아요. 이거 키우시는 분들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다 신청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신청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청해서 되면은 그냥 농가에서 기준 없이 지원해야 되나요? 별도 기준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할 당시에 네. 그 별도 기준은 있는데요. 네네네.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농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제한 사항만 없으면은 대충 좀 다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것도 좀 요거는 계속 여쭤보시는 건데 우리 39페이지에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 사업 있어요. 요 서운산 밑에 뭐 유지 관리고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등산로 둘레길 정비 사업을 올해는 이게 올해 어디 한 거죠? 등산로하고 둘레길 정비 사업은? 올해 그 서운산하고 서운산. 예예 서운산하고 예. 저기 청량산 쪽으로 했습니다. 청량산. 예예. 내년에는 이거 예산 잡아놓으신 거 6억 잡아놓으신 건 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요거는 서운산이랑요. 예. 지금 미린의 성지라고 있습니다. 미린의 성지 미린의? 그 주변에 그 쌍용산이 있는데요. 예. 저 은희성지부터 미린의 성지까지 애덕공원까지는 거기가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성 구간은 예. 거기가 조금 그 성역가 사업에서 한 건데 좀 부진해 갖고요. 거기다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뭐 그렇게 하면 한 6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예. 예. 지금 둘레길도 마찬가지로다가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둘레길 그 금강호수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행약자가 거기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크라든가 그걸 좀 보완해서요. 보행약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운산 자연휴양림 토지 매입 관련돼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어떤 토지 지금 서운산 휴양림 얼마나 됐죠? 그 개원한 지가? 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네네. 2018년도부터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된 건데 네. 이게 또 매입을 해서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그 당시에요. 그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그 매입하지 못한 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토지 소유주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안성시에서도 좀 더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휴양림이 좀 휴양림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서운산 자연휴양림이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적거든요. 휴양림 치고는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제가 자연휴양림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지가 자산권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그거부터 해결을 해주고 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추가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하면 올해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부지 매입은 올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양림의 어떤 시설은 점진적으로 그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위에 또 추가로다가 그러면 이 시설비나 이런 거는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보면 이게 이제 보조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위탁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목공예나 뭐 이제 목공방도 있고, 우리 자연휴양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걸 원래 시에서 봐야 되나요? 다 이제 정산하고 보조금하고 뭐 이런 건 다 정산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관과소에서 하여튼 뭐 투명하게 하여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인건비를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인건비 부분이 이게 많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의 경우도 보면은 여기가 한 6,500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 이게 6,500 정도 지급하려면 이게 제가 볼 때도 이거는 6,500 정도면 이게 상당한 공무원 월급인데 이게 어느 수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안성시에는 너무 이게 인건비가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단 기간제, 뭐 시간제, 뭐 이런 분들 그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주면 공무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가 좀 적정한 것 같아요. 이거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산림 대등장 조성윤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보고 계신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네. 그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요. 예. 그 자연휴양림 운영요원이라고 해서 이제 다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7급 상당의 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급 상당의
이게 우리 진짜 공무원 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솔직히. 예? 보면 이게 떡떡 하여튼 일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주면 제가 의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긴 또 거기대로 또 문제가 있고 이게 좀 알겠습니다. 직영으로 하신다고 좀 판단하는 겁니다. 임기직 고용해서. 이게 안성 전체적으로 이게 급여를 보다 보면 너무 놀라워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